이 단원은 원과 부채꼴 내용이 나올 건데,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첫 번째 내용에서는 원의 그 기본적인 그 단어들, 그리고 기본적인 이 내용들을 먼저 짚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어렵진 않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원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이 존재해. 요거 이제 중심이라고 해, 점을. 이 중심으로부터 원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선을 그어도 이 길이가 다 똑같아.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은 반지름이라 그래. 여기까지는 다 알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지름 두 개를 그었을 때 생긴 요 각도가 있단 말이지.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중심각이라 그래. 요 각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려도 각이 생기지. 요것도 중심각이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생긴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 보이지? 자, 이게 뭐냐면 부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부채꼴이라 그래. 이름이. 그래서 부채꼴이고, 이 부채꼴의 이 구성 요소를 좀 보면 여기는 반지름이라고 했고, 자,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된 부분 있지. 여기 이 곡선으로 된 부분을 호라 그래. 호. 그래서 호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보통 이제 A랑 B를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한 거는 이렇게 표시하잖아. 선분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호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얘가 곡선의 표시다. 자, 그럼 이렇게 선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선분이라고도 하지만 원 위에서는 현이라 그래. 됐지?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 그다음 밑에 이제 활골을 한번 좀 보면, 활골은 여기가 호야. 여기는 현이야. 그래서 호랑 현으로 둘러싸인 모양을 활골이라 그래. 활 뭔지 알지? 양궁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화살 꽂아가지고 쏘잖아. 그래서 이제 그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활골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선분 A랑 B를 연결한 거. 자, 선분이야. 곡선 아니고 선분은 현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고. 자, 요 모양 무슨 뜻이라고? 호야, 호. 이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 자, 여기 보면 부채꼴 보이잖아. 호에 대한 중심각은 여기야. 그래서 각으로 뭐라고 표시하냐면 각 AOB라고 하든지, 이렇게 라고 하든지, 아니면 각 BOA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C 선분. 자, AC 선분 이거야. AC 선분하고 이렇게 AC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원의 반이잖아. 그래서 반원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이제 부채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각도가, 여기 중심각의 각도가 180도가 아닌 모양을 보통 부채꼴로 많이 보는데, 180도일 때도 부채꼴이고, 그 다음에 180이 넘어갈 때도 부채꼴로 볼 수 있는 거야. 각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180도짜리 중심각이 되어 있는 이제 부채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반원이기도 하지만 부채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활꼴이라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도형 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부채꼴이 두 개 나올 거야. 이렇게 부채꼴 하나, 이쪽에도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의 중심각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라는 개념이 써 있어. 이 책 위에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중심각이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 중심각이 40도야. 여기는 120도야. 쉽게 말해서 몇 배야? 3배지. 그러면 호의 길이도 3배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이게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건데, 모든 문제들이 각도가 저것처럼 간단하게 몇 배로 이렇게 딱 정수로 떨어지진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비례식을 알아야 돼. 40도 대 120도는 여기 이제 중심각 길이, 자, 여기 호의 길이는 5cm일 때 여기는 x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식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정석인 방법이야. 그래서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이다. 할 수 있지, 계산?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부채꼴이 3개 나오거든. 이 중에 각도랑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가 전부 다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볼게. 자, 얘를 기준으로 이 30도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 60도 대 30도야. 60 대 30은 여기는 호의 길이가 8cm, 이쪽은 호의 길이가 x란 말이지. 그래서 60 대 30은 8 대 x다.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고, 또 하나 이 밑에는 60 대 y는
호의 길이가 8cm 대 12cm다.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는 거야. 자, 여기는 중심각이 x, 이쪽은 x 더하기 30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호의 길이는 3cm 대 5cm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다 라고 하면 이제 방정식이 나오겠지. 방정식 풀면 돼. x 왼쪽, 숫자 오른쪽. 자, 지금 보니까 호의 길이의 b가 나와 있어. 자, ab 대 bc 대 ca의 b가 2 대 3 대 4래. 그러면은 AC의 호의 길이가 바라보고 있는 요 중심각 있지, 여기. 그러니까 이 B가 이 각 X의 B인 거고, 그 다음에 BC의 호의 길이가 쳐다보고 있는 요 중심각, 여기는 이제 Y각인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Z각인 거지.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B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중심각의 B인 거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내가 X를 한번 구해보자. X는 이게 2 대 3 대 4라 그랬잖아. 비례 배분하면 다 합치면 9 중에서 2에 해당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각 3개 다 합치면 몇 도? 한 바퀴니까 360도일 거란 말이야. 이 계산하면은 x 나와. 자, y는 y 부분은 BC에 해당하지. BC는 y 9분의 3 곱하기 360도 이렇게. 이해가? 그럼 z 같은 경우는 9분의 4겠지. 곱하기 360 해주면은 나올 거야. 자, 일단 여기서는 여기 30도 억각으로 올라가면 얘도 30이지.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 다 반지름이거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얘가 30도면은 얘도 30도인 거야. 하나 더, 얘가 30도면은 억각을 이용하면 밑에도 30도야. 여기까지 가.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부채꼴이 이거, 요거, 요 파란색이랑,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CD랑 BD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CD는 여기 이거랑 파란색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파란색에서는 중심각이 30도야. 그 다음에 여기도 30도, 여기도 30이니까 180에서 30 빼면은 여기가 120이야. 그래서 중심각은 30대 120이다 이렇게 되고, 다음 호의 길이는 여기 6cm 대 여기 모르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각 BOD 아까 30도 얘기하는 거야. CDO랑 같이, 여기 CDO랑 같고, 또 하나는 DCO랑도 같이 30도, 또 하나 AOC도 같이, 그렇게 해서 4개가 같은 거야. 다 30도로. 그 다음에 이제 COD는 아까 전에 120도라고 구해놨었지. 180에서 30 뺀 거 120도고, 그 다음에 자, CD의 호의 길이는, 그래서 CD의 호의 길이가 DB의 호의 길이의 몇 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각을 보면은 몇 배야? 중심각이 4배지. 그러면 호의 길이도 4배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숫자에는 4가 들어가야 돼. 곱셈 생략도 해서 4배라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제 24가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도 부채꼴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자, BC는 여기가 BC야. 여기 AD는 여기가 AD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2개 부채꼴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선이 없으니까 선 없으면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2개 부채꼴 비교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각도가 45도야. 그 다음에 여기랑 지금 평행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각도가 동의각으로 같은 거야. 45도. 자, 그럼 또 역시 반지름 다 같으니까 여긴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얘가 45도면 얘도 45도. 그럼 45 합치면 90, 180에서 빼면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파란색에서는 중심각이 90도, 빨간색에서는 중심각이 45도.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x, 여기 호의 길이는 7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 계산하면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각 BOD를 한번 보면은, BOD는 여기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지. 얘가 20도면 여기도 20도야. 여기 20도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삼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20도랑 20도인데 우리가 내각 더하기 내각은 외각이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이거 몇 도냐면은 여기가 40도야. 여기. 자,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 다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얘가 40도면 여기도 40도야. 그치?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한번 보면은 크게 삼각형을 보면 내각 더하기 내각의 외각은 60도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BOD가 몇 도냐? BOD는 20도고, 그 다음에 ODC, 여기 아까 40도라고 구해놨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OCD 또 40도. 그 다음에 AOC는 60도다. 그래서 자, AC 호의 길이가 여기야. AC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채꼴은 이거. 그 다음에 BD에 해당하는 부채꼴은 이거. 여기야. 그러면은 중심각은 20대 60이죠. 20대 60은 자, 호의 길이, 여기 호의 길이는 3cm, 이쪽은 뭔지 몰라, x.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례식 할 수 있지. 자, 여기 이등변이야. 얘가 40도면 여기도 40도죠. 그 다음에 내각 더하기 내각의 외각, 그럼 여기도 80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이거든. 그럼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럼 여기 몇 도야? 8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도일까? 여기 80, 80 하면 160, 180에서 빼면 여기는 20도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삼각형을 봅시다. 내각 더하기 내각의 외각은 120이야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각은 다 구해놨어. 그 다음 뭐 구하래? 자, AC 호의 길이는 여기 이렇게 부채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BD, 나와 있는 호의 길이는 여기, BD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아까 40도라고 했었고, 40도 맞나? 40도지? 40도. 그 다음에 이쪽은 120도지. 자, 그럼 여기 호의 길이 뭔지 몰라? 120도 호의 길이는 12cm라고 나와 있어.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지. 자, 이번에는 이 부채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요거랑 요 두 개 부채꼴을 한번 볼게. 이렇게 여기는 각이 점 하나고 여기는 각이 점이 두 개야. 그러면은 이제 중심각만 봤을 때는 각이 두 배지. 그러면 호의 길이도 두 배였었지. 그런데 이제 지금 배울 건 부채꼴의 넓이를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중심각이 여기에 두 배가 되면 면적도 두 배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이게 핵심이야. 자, 여기 부채꼴이 두 개 있어. 이쪽은 150, 오른쪽은 50이야. 그러면 넓이, 여긴 넓이 얘기하는 거야. 넓이가 60, 여긴 넓이 뭔지 몰라. 이거 비례식 하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색칠한 넓이랑 원넓이의 비를 구하라는 건데, 색칠한 넓이는 지금 이제 정삼각형의 각 하나지. 정삼각형은 각이 60도. 그다음에 원 전체는 굳이 따져보면은 원의 넓이는 중심각이 360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비를 계산하라는 거야. 약분해서 정리하면 1대6 나오겠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랑 정비례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각이 두 개를 연결한 부채꼴이 있다 라고 하면은 호의 길이가 똑같은 게 두 개 생기니까 두 배가 되겠지. 그래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했었어. 자, 그런데 호의 길이가 아니라 요걸 현이라 그래. 현. 자,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아. 여기다가 밑줄 쳐놓을까?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한번 보여만 줄게. 자, 여기 지금 각이 점 하나 있는 부채꼴이 있다고 치자고. 여기에 현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생긴 부채꼴이 있고 거기에 현의 길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 빨간색 두 개, 요 두 개를 잘 기억해야 돼. 이거랑 이렇게 이 점 두 개짜리 부채꼴의 현은 이만큼이거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하나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이 파란색이 될까? 이 길이가 얘랑 더해서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정비례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중심각이 20도야. 여기도 20도야. 그럼 얘는 똑같이 생긴 부채꼴이겠지? 자, 정비례하진 않는데
중심각이 똑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이거는 똑같이 생긴 도형이니까, 합동이니까. 그래서 x는 2cm다. 자, 여기도 어때? 여기는 반대로 현의 길이가 같고, 그렇다면 중심각도 같아야겠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한다라고 했어. 근데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현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거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랑 연관되는 도형은 부채꼴의 넓이. 자,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에 정비를 한다. 그 다음에 현의 길이랑 연관되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얘는 얘랑 연결되는 거고, 현은 또 삼각형이랑 연결되는 거야. 삼각형 넓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네 줄 일단 먼저 써줘, 문제 옆에다가. 자, 요거는 호의 길이지. 이렇게 생긴 거 호의 길이. 자, CD의 호의 길이는 AB의 호의 길이의 2배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중심각도 2배여야겠지? 이제 보니까 2배 맞지? 이거 호의 길이니까 얘는 정비례가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자, 삼각형 넓이는 이제 여기도 써줬지만 삼각형 넓이는 현의 길이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정비례 해 안 해? 얘는 정비례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x. 그러니까 이게 부채꼴이냐 아니면 삼각형이냐 넓이를 잘 봐야 돼. 자, 여기는 부채꼴이네. 그럼 부채꼴 넓이는 호의 길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정비례 할 수 있지. 자, AOB의 넓이는 COD의 넓이의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더 2배 더 크니까 반대로 2분의 1 곱하면 같은 거지. 맞는 거야. 자, 다음은 원에 대한 내용인데, 원에서 원주율이라는 거 먼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원주율이 초등학교 때 배웠긴 했거든. 근데 그때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3.14. 뭐 문제에 따라서 3.1 아니면 3이라고도 하고, 뭐 3과 7분의 2라고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근데 이게 사실은 원주율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 원의 요 선분 길이 있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 원둘레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둘레를 원주라고 해. 원주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지름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지름으로 나누면 어떤 원이든, 뭐 큰 원이든 조그만 원이든 어떤 원이든 간에 일정한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이제 3.14 뒤에 소수점이 쭉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원주율이라고 해. 초등학교 때는 3.14까지만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 원주율이라는 개념이 3.14 뒤에 소수점이 쭉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파이라고 표현해. 이렇게 써. 파이 라고 하고, 얘는 문자처럼 생각해 주면 돼. 숫자긴 한데 문자처럼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원주율은 이제 이런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원주율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원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어. 원의 둘레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원주라고 돼. 자, 원의 둘레는 구하는 공식이 2파이r이야.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원의 둘레 공식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배웠거든. 자, 여기서 이제 파이는 내가 방금 전에 원주율이라고 설명해줬지. 자, 지름이 뭐냐면 여기 반지름을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지름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r이 이제 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서 2파이 r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 결국 외워줘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원의 넓이. 자, 이게 공식을 외우라고 하면은 공식은 외우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원의 둘레라 그러면 요 선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곡선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 선분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게 둘레야. 넓이는 뭐냐면, 넓이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이 색칠한 넓이 가득 차게, 이 색칠했을 때 저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원의 넓이야. 초등학교 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라고 해서 달달달달 외웠었거든. 그래서 반지름은 아까 r이라고 한다 했고, 또 반지름은 r이고, 그 다음에 파이, 이걸 다 곱하는 거니까 정리하면 파이 r 제곱인 거야. 됐지? 공식을 어쨌든 암기해줘야 돼. 나중에 또 이거 내가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럼 다시 또 공식
시험 봐야 돼.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원 둘레부터 한번 가볼까? 다시 한번 원 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 r이야. 자, 그럼 여기서 r이 뭐야? r은 반지름 3cm지. 그래서 3 대입하면은 6파이다.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원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이야. 그럼 반지름 제곱하면 3의 제곱은 9지. 그래서 9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설명할 순서는 색칠한 부분의 둘레 구하는 거. 그래서 152번까지 끝나고 다시 이제 넓이를 다시 설명해 줄게. 일단 둘레는 말 그대로 여기 색칠한 부분의 그 선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색칠한 선이 이제 이쪽도 있고 색칠한 부분이 바깥쪽도 있지. 이렇게 두 개인 거야. 자, 첫 번째 이 빨간색 부분의 둘레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 3이지. 그래서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아까 뭐였어? 2파이 r이었지. 그래서 3 대입하면은 3 곱하기 2에서 빨간색은 6파이다. 자, 두 번째 이제 파란색 한번 구해보자. 파란색은 반지름이 뭐야? 6이지. 그래서 2파이 r 하면은 12파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돼. 됐지? 그래서 둘레의 개념은 색칠한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선들이 나올 거야. 그거의 선들을 다 더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자, 여기는 색칠한 부분 일단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구할 거야. 일단 쉬운 거부터 3번. 자, 3번의 길이는 이거는 곡선이 아니지. 그냥 선분이지. 선분 나와 있어. 4cm야 그냥. 그 다음에 1번 한번 구해볼게. 자, 1번은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 잘린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원이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둘레 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 원둘레 구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돼. 자르면 되니까 반만. 그래서 요렇게 생긴 원에 요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생긴 원의 반지름 4지. 그래서 2파이 r이 공식이니까 4 대입하면은 8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치면 그게 8파이고 우리는 이제 반이 필요한 거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돼. 이렇게. 그게 1번이야. 이해가? 자, 2번은 반지름이 2지. 그래서 2파이 r 4파이고 그리고 얘도 반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다 더해주면 되거든.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자, 요건 계산하면 4파이야. 여기는 계산하면 2파이야. 그래서 파이끼리는 덧셈이 되거든. 근데 파이가 없는 건 덧셈이 안 돼.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10파이라고 쓰면 틀려. 파이가 있는 거랑 파이가 없는 거는 생각해봐. 파이는 3.14 소수점 뒤에 쭉 있잖아. 그걸 더한 거랑 4랑 같다 말이 안 돼. 따로따로 쓰는 거야. 자, 얘도 한번 나눠볼게. 일단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3번 이렇게 세 개 나눠서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 일단 1번부터 한번 구해볼까. 여기 1번은 반지름이 6이지. 그러면은 2파이 r이니까 12파이 하면 1이고 그거의 반이니까 2분의 1. 요게 이제 1번이야. 그 다음에 자, 2번하고 3번을 잘 보면은 2번이랑 3번이랑 생긴 모양이 어때? 둘 다 반지름이 3인 원의 반쪽짜리지. 그래서 2번, 3번은 똑같으니까 그냥 한 번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자고. 그래서 반지름이 2니까 6파이 에다가 반쪽짜리 반원이니까 2분의 1이고 2번, 3번 합쳐서 그냥 아예 곱하기 2 똑같으니까 곱하기 1을 하자. 결국 정리하면 뭐야? 6파이가 되겠고 이쪽도 정리하면 6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더해주면 정답은 12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엔 넓이는 이 큰 원에서 이 하얀 원, 그러니까 작은 원을 빼면 돼. 약간 그 둘레는 덧셈의 개념이 있다면 넓이는 뺄셈의 개념을 좀 이용한다고 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큰 원은 반지름이 6이잖아. 자,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큰 원은 반지름 6이라서 36파이. 그 다음에 작은 원은 반지름이 3이지. 그래서 파이 r 제곱하면 9파이. 그래서 빼면은 27파이다. 그래서 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을 빼면 돼. 그래서 큰 반원은 반지름이 4야. 그래서 파이 r 제곱 16파이고 그 다음에 반이기 때문에 원 넓이의 반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은 요만큼이 나오고 거기에서 여기 하얀 거는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 4파이 곱하기 반이니까 2분의 1 빼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8파이 여기는 2파이라서 빼면 6파이가 나오겠지. 자, 얘는
요거는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 자, 이 넓이랑 어때? 요거는 반지름이 3짜리 반원이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돼. 반원의 넓이를 구하고 여기를 빼고 그다음 여기를 더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여기다 끼워 넣으면 딱 맞으니까, 크기가 여기다 끼워 넣으면은 결국 요만큼만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가? 그러면은 얘는 반지름이 6짜리 반원,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하고 반원이니까 2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끝인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크기가 달라, 그러면은 정석대로 해야 돼. 반원 구하고 요거 빼고 요거 더하고를 해줘야 돼. 지금은 크게 맞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단원은 원과 부채꼴 내용이 나올 건데,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첫 번째 내용에서는 원의 그 기본적인 그 단어들, 그리고 기본적인 이 내용들을 먼저 짚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어렵진 않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원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이 존재해. 요거 이제 중심이라고 해, 점을. 이 중심으로부터 원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선을 그어도 이 길이가 다 똑같아.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은 반지름이라 그래. 여기까지는 다 알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지름 두 개를 그었을 때 생긴 요 각도가 있단 말이지.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중심각이라 그래. 요 각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려도 각이 생기지. 요것도 중심각이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생긴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 보이지? 자, 이게 뭐냐면 부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부채꼴이라 그래. 이름이. 그래서 부채꼴이고, 이 부채꼴의 이 구성 요소를 좀 보면 여기는 반지름이라고 했고, 자,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된 부분 있지. 여기 이 곡선으로 된 부분을 호라 그래. 호. 그래서 호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보통 이제 A랑 B를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한 거는 이렇게 표시하잖아. 선분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호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얘가 곡선의 표시다. 자, 그럼 이렇게 선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선분이라고도 하지만 원 위에서는 현이라 그래. 그치?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 그다음 밑에 이제 활골을 한번 좀 보면, 활골은 여기가 호야, 여기는 현이야. 그래서 호랑 현으로 둘러싸인 모양을 활골이라 그래. 활 뭔지 알지? 양궁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화살 꽂아가지고 쏘잖아. 그래서 이제 그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활골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선분 A랑 B를 연결한 거. 자, 선분이야. 곡선 아니고. 선분은 현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고, 자, 요 모양 무슨 뜻이라고? 호야, 호. 이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 자, 여기 보면 부채꼴 보이잖아. 호에 대한 중심각은 여기야. 그래서 각으로 뭐라고 표시하냐면 각 AOB라고 하든지, 이렇게 라고 하든지, 아니면 각 BOA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AC 선분. 자, AC 선분 이거야. AC 선분하고 이렇게 AC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원의 반이잖아. 그래서 반원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이제 부채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각도가, 여기 중심각의 각도가 180도가 아닌 모양을 보통 부채꼴로 많이 보는데, 180도일 때도 부채꼴이고, 그 다음에 180이 넘어갈 때도 부채꼴로 볼 수 있는 거야. 각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180도짜리 중심각이 되어 있는 이제 부채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반원이기도 하지만 부채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활꼴이라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도형 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부채꼴이 두 개 나올 거야. 이렇게 부채꼴 하나, 이쪽에도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의 중심각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라는 개념이 써 있어. 이 책 위에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중심각이,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 중심각이 40도야. 여기는 120도야. 쉽게 말해서 몇 배야? 3배지. 그러면 호의 길이도 3배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이게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건데,
모든 문제들이 각도가 저것처럼 간단하게 몇 배 몇 배로 이렇게 딱 정수로 떨어지진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비례식을 알아야 돼. 40도 대 120도는 여기 이제 중심각 길이, 자 여기 호의 길이는 5cm일 때 여기는 x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식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정석인 방법이야. 그래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다. 할 수 있지 계산?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부채꼴이 3개 나오거든. 이 중에 각도랑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가 전부 다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볼게. 자 얘를 기준으로 이 30도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 60도 대 30도야. 60 대 30은 여기는 호의 길이가 8cm, 이쪽은 호의 길이가 x란 말이지. 그래서 60 대 30은 8 대 x다.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고, 또 하나 이 밑에는 60 대 y는 호의 길이가 8cm 대 12cm다.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는 거야. 자 여기는 중심각이 x, 이쪽은 x 더하기 30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호의 길이는 3cm 대 5cm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다 라고 하면 이제 방정식이 나오겠지. 방정식 풀면 돼. x 왼쪽, 숫자 오른쪽. 자 지금 보니까 호의 길이의 b가 나와 있어. 자 ab 대 bc 대 ca의 b가 2 대 3 대 4래. 그러면은 ac의 호의 길이가 바라보고 있는 요 중심각 있지, 여기. 그러니까 이 b가 이 각 x의 b인 거고, 그 다음에 bc의 호의 길이가 쳐다보고 있는 요 중심각, 여기는 이제 y각인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z각인 거지.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b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중심각의 b인 거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내가 x를 한번 구해보자. x는 이게 2 대 3 대 4라 그랬잖아. b를 배분하면 다 합치면 9 중에서 2에 해당한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 각 3개 다 합치면 몇 도? 한 바퀴니까 360도일 거란 말이야. 요 계산하면은 x 나와. 자 y는, y 부분은 BC에 해당하지. BC는 y 9분의 3 곱하기 360도. 이렇게 이해가? 그럼 Z 같은 경우는 9분의 4겠지. 곱하기 360 해주면은 나올 거야. 자 일단 여기서는 여기 30도 억각으로 올라가면 얘도 30이지.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 다 반지름이거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얘가 30도면은 얘도 30도인 거야. 하나 더, 얘가 30도면은 억각을 이용하면 밑에도 30도야. 여기까지 가.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부채꼴이 이거, 요거, 요 파란색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CD랑 BD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CD는 여기 이거랑 파란색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파란색에서는 중심각이 30도야. 그 다음에 여기도 30도, 여기도 30이니까 180에서 30 빼면은 여기가 120이야. 그래서 중심각은 30 대 120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호의 길이는 여기 6cm 대 여기 모르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각 BOD 아까 30도 얘기하는 거야. CDO랑 같이. 여기 CDO랑 같고, 또 하나는 DCO랑도 같이 30도, 또 하나 AOC도 같이. 그렇게 해서 4개가 같은 거야. 다 30도로. 그 다음에 이제 COD는 아까 전에 120도라고 구해놨었지. 180에서 30 뺀 거 120도고, 그 다음에 자 CD의 호의 길이는, 그래서 CD의 호의 길이가 DB의 호의 길이 몇 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각을 보면은 몇 배야? 중심각이 4배지. 그러면 호의 길이도 4배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숫자에는 4가 들어가야 돼. 곱셈 생략도 해서 4배라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제 24가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도 부채꼴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자 BC는 여기가 BC야. 여기 AD는 여기가 AD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2개 부채꼴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선이 없으니까 선 없으면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2개 부채꼴 비교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각도가 45도야. 그 다음에 여기랑 지금 평행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각도가 동의각으로 같은 거야. 45도. 자, 그럼 또 역시 반지름 다 같으니까 여긴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얘가 45도면 얘도 45도.
그럼 45 합치면 90, 180에서 빼면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파란색에서는 중심각이 90도, 빨간색에서는 중심각이 45도.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x, 여기 호의 길이는 7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 계산하면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각 BOD를 한번 보면은 BOD는 여기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지. 얘가 20도면 여기도 20도야. 여기 20도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삼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20도랑 20도인데 우리가 내각 더하기 내각은 외각이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이거 몇 도냐면은 여기가 40도야. 여기. 자,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 다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얘가 40도면 여기도 40도야. 그치?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한번 보면은, 크게 삼각형을 보면 내각 더하기 내각의 외각은 60도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BOD가 몇 도냐? BOD는 20도고, 그 다음에 ODC, 여기 아까 40도라고 구해놨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OCD 또 40도. 그 다음에 AOC는 60도다. 그래서 자, AC 호의 길이가 여기야. AC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채꼴은 이거. 그 다음에 BD에 해당하는 부채꼴은 이거. 여기야. 그러면은 중심각은 20대 60이죠. 20대 60은 자, 호의 길이, 여기 호의 길이는 3cm, 이쪽은 뭔지 몰라, x.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례식 할 수 있지. 자, 여기 이등변이야. 얘가 40도면 여기도 40도죠. 그 다음에 내각 더하기 내각의 외각, 그럼 여기도 80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이거든. 그럼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럼 여기 몇 도야? 8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도일까? 여기 80 하면 160, 180에서 빼면 여기는 20도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삼각형 한번 봅시다. 내각 더하기 내각의 외각은 120이야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각은 다 구해놨어. 그 다음 뭐 구하래? 자, AC 호의 길이는 여기 요렇게 부채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BD, 나와있는 호의 길이는 여기, BD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이쪽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아까 40도라고 했었고, 40도 맞나? 40도지? 40도. 그 다음에 이쪽은 120도지. 자, 그럼 여기 호의 길이 뭔지 몰라? 120도 호의 길이는 12cm라고 나와 있어.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지. 자, 이번에는 이 부채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요거랑 요 두 개 부채꼴을 한번 볼게. 이렇게. 여기는 각이 점 하나고 여기는 각이 점이 두 개야. 그러면은 이제 중심각만 봤을 때는 각이 두 배지. 그러면 호의 길이도 두 배였었지. 그런데 이제 지금 배울 건 부채꼴의 넓이를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중심각이 여기에 두 배가 되면 면적도 두 배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이게 핵심이야. 자, 여기 부채꼴이 두 개 있어. 이쪽은 150, 오른쪽은 50이야. 그러면 넓이, 여긴 넓이 얘기하는 거야. 넓이가 60, 여긴 넓이 뭔지 몰라. 이거 비례식 하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색칠한 넓이랑 원넓이의 비를 구하라는 건데, 색칠한 넓이는 지금 이제 정삼각형의 각 하나지. 정삼각형은 각이 60도. 그다음에 원 전체는 굳이 따져보면은 원의 넓이는 중심각이 360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비를 계산하라는 거야. 약분해서 정리하면 1대6 나오겠지.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이렇게 되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야. 여기 요 길이가 호의 길이야. 이거고, 우리가 원둘레 구하는 거 배웠었지. 원둘레는 이만큼이 원둘레거든. 그 일부지. 그래서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이었어. 그 중에 이 전체, 원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360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x라는 각도에 해당하는 게 요 호의 길이야.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이거다. 그치? 원 둘레의 일부분이다.
그 일부가 이제 요걸 곱해주면은 일부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도, 부채꼴 넓이는 이 파란색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원 넓이에서 360도 중에 요 일부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다. 공식이야. 둘 다 아무튼 암기를 해줘야 돼. 자, 1번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원의 둘레랑 넓이 몇 분의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운데가 굳이 얘기하면 360도. 근데 부채꼴은 요 일부분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360도 중에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40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면은 약분해서 이제 9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부채꼴 호의 길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구하는 거, 여기 요 길이 구하는 건데, 공식이 2파이 r 곱하기 2한 거,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다. 이게 호의 길이일 거고, 그 다음에 넓이는 파이 r 제곱 81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요거 이제 계산하면 돼. 자, 지금은 그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하나 또 얘기할 건데, 아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라고 설명해 줬거든.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2분의 lr, 2분의 lr.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인데,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언제 1번을 쓰고 언제 2번을 쓰냐면, 1번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랑 중심각이 나와 있을 때, 여기 각도랑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이걸 쓰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L이 뭐냐면, L은 호의 길이야. 이거 문제에서 부채꼴 호의 길이가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이 공식 쓰는 거야. 상황이 좀 달라. 자, 여기는 각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호의 길이랑 반지름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L이 4파이고 반지름은 18인 거야.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까 방금 전에 2번 알려준 방법이 2분의 LR이거든. 여기서 L은 4파이, R은 18. 그래서 약분해주면 요거는 36파이가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는 이런 공식을 사용한다 라는 거야. 자, 이거는 문제에서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하면 그게 이제 호의 길이야. 지금 보면은 공식 써놓고 이게 문제에서 8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식을 써놓고 보면 이게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 일단 반지름이 문제에서 9라 그랬지. 9 대입하면은 18파이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x를 이제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제가 식을 이렇게 쓰고, 중요한 건 양변에 파이가 하나씩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파이를 약분해서 지워버려. 그리고 18하고 360도 약분을 해. 그러면 18로 딱 떨어지거든. 그럼 20 나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20분의 x는 8이다. 양변에 분모 20 있으니까 양변에 20 곱하면 x는 160이다. 그래서 160도가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가야 돼. 근데 그 계산이 이 푸는 방법이 약간 어려워. 약간. 자, 이거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면 돼.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된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20이야. 그래서 파이 r 제곱 400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45도지. 그 다음에 작은 거는 반지름이 12지. 그래서 12의 제곱 144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요 계산하면 돼. 자, 얘는 일단 제일 큰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 그래서 가장 큰 거 부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부피를 빼. 두 번째 거. 그리고 제일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또 더해줘. 이해가니? 방법이 그거야. 큰 거에서 두 번째 거 빼고 마지막 거 제일 작은 거를 더해줘라. 그럼 큰 거는 반지름이 18이야. 그래서 파이 r 제곱 18의 제곱은 324파이 곱하기 360분의 30도 빼기, 두 번째 거는 반지름이 12 144파이 곱하기 360분의 30도. 제일 작은 거는 반지름은 6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30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여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이 모양이 있지.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반씩 쪼개면 똑같은 얘랑 똑같은 넓이들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옆에 있는 159번도 이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부채꼴 보이지? 여기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뺄 거야. 이해가? 다시 한번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자.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자. 그럼 얘가 나오는 거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부채꼴 보면은 얘가 반지름이 4야 여기.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여기는 90도지. 그래서 360분의 90 하면 이제 부채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이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4파이 마이너스 8이지. 여기 하나가. 자,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8개 있지? 곱하기 8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 방법을 알아야 되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 여기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니까 전체 넓이는 4야. 거기에서 여기 지금 내가 까만색으로 색칠한 넓이 하나를 구한 다음에 그거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방법 아까랑 똑같아. 요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줘라. 그래서 부채꼴 한번 구해볼게. 반지름 2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여기 90도 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결국 정리하면은 2야 그냥. 그래서 여기는 약분하면은 4분의 1이고 4 약분하면 1파이인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이 파이 마이너스 2야. 그런 게 몇 개 있다고? 여기 2개 있지? 그 2개를 전체 넓이 4에서 빼라 이거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 합치면 8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지. 이번 시간에도 설명해줬듯이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은 일단 이걸 반을 쪼개 보면은 이제 이 하나의 모양이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여기. 그래서 이거는 떼서 여기다가 붙이고 이거는 떼서 여기다 붙이면은 여기가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나눠서 크게 봤을 때는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야. 넓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해서 딴 데다가 이제 붙여 놓을 수가 있거든. 그걸 활용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라 이거인 거야. 그럼 부채꼴은 여기 반지름 10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여기는 90도지 360분의 90. 그 다음에 삼각형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이제 50 나오겠지. 이거 계산하면 돼. 자, 162번도 지금 이게 풀이가 써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지금 이 모양 한번 봐봐. 자, 이 모양을 다른 데다가 붙여 놓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넓이가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잖아.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이 쉬운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피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요걸 떼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떼서 여기다 붙이면 딱 맞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는 거고 여기도 없는 거고, 남는 걸 정리해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여기 사각형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한 변 길이가 4니까 4 곱하기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삼각형 두 개도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거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요 모양이 된다고. 그럼 결국은 얘랑 똑같지. 여기 밑에 있는 거니까 곱하기 이제 2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둘레 구하는 거거든. 지금 색칠한 부분을 둘레를 한번 쭉 이제 표시해 보면 일단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게 있거든. 일단 우리가
선분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곡선 아닌 건 구하기 쉬워. 문제 다 나와 있어. 일단은 이거 여기는 다 4cm지. 그러니까 4cm 3개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거 체크한 거는 다 이제 구했고,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만 알면 되거든. 요걸 1번이라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하자. 일단은 2번이 더 쉬우니까 2번은 원 둘레에서 절반인 거야. 반 원의 둘레지. 그래서 반 원의 반지름이 이제 2니까 자 2파이 r 하면은 4파이. 이게 이제 원 둘레지. 원 둘레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지. 요게 이제 2번. 그 다음에 1번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호의 길인 거야. 여기. 자 그럼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해서 분행 여기 90도지. 이거 해주면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는 파이끼리 더해야 되고 파이가 아닌 거는 따로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이렇게 되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야. 여기 요 길이가 호의 길이야. 이거고 우리가 원둘레 구하는 거 배웠었지. 원둘레는 이만큼이 원둘레거든. 그 일부지. 그래서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이었어. 그 중에 이 전체 원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360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x라는 각도에 해당하는 게 요 호의 길이야. 그래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이거다. 그치? 원 둘레의 일부분이다. 그 일부가 이제 요걸 곱해주면은 일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도 부채꼴 넓이는 이 파란색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원 넓이에서 360도 중에 요 일부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다. 공식이야. 둘 다 아무튼 암기를 해줘야 돼. 자 1번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원의 둘레랑 넓이 몇 분의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운데가 굳이 얘기하면 360도. 근데 부채꼴은 요 일부분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360도 중에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40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면은 약분해서 이제 9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부채꼴 호의 길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구하는 거. 여기 요 길이 구하는 건데 공식이 2파이 r 곱하기 2한 거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다. 이게 호의 길이일 거고, 그 다음에 넓이는 파이 r 제곱 81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요거 이제 계산하면 돼. 자 지금은 그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하나 또 얘기할 건데, 아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라고 설명해 줬거든.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2분의 LR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인데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언제 1번을 쓰고 언제 2번을 쓰냐면 1번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랑 중심각이 나와 있을 때 여기 각도랑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이걸 쓰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L이 뭐냐면 L은 호의 길이야. 이거 문제에서 부채꼴 호의 길이가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이 공식 쓰는 거야. 상황이 좀 달라. 자 여기는 각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호의 길이랑 반지름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L이 4파이고 반지름은 18인 거야.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까 방금 전에 2번 알려준 방법이 2분의 LR이거든. 여기서 L은 4파이, R은 18. 그래서 약분해주면 요거는 36파이가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는 이런 공식을 사용한다 라는 거야. 자 이거는 문제에서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하면 그게 이제 호의 길이야. 지금 보면은 공식 써놓고 이게 문제에서 8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식을 써놓고 보면 이게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 일단 반지름이 문제에서 9라 그랬지. 9 대입하면은 18파이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x를 이제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제가 식을 이렇게 쓰고, 중요한 건 양변에 파이가 하나씩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파이를 약분해서 지워버려. 그리고 18하고 360도 약분을 해. 그러면 18로 딱 떨어지거든.
그럼 20 나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20분의 x는 8이다. 양변에 분모 20 있으니까 양변에 20 곱하면 x는 160이다. 그래서 160도가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가야 돼. 근데 그 계산이 이 푸는 방법이 약간 어려워. 약간. 자, 이거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면 돼.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된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20이야. 그래서 파이 r 제곱 400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45도지. 그 다음에 작은 거는 반지름이 12지. 그래서 12의 제곱 144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요 계산하면 돼. 자, 얘는 일단 제일 큰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 그래서 가장 큰 거 부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부피를 빼. 두 번째 거. 그리고 제일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또 더해줘. 이해가니? 방법이 그거야. 큰 거에서 두 번째 거 빼고 마지막 거 제일 작은 거를 더해줘라. 그럼 큰 거는 반지름이 18이야. 그래서 파이 r 제곱 18의 제곱은 324파이 곱하기 360분의 30도 빼기 두 번째 거는 반지름이 12 144파이 곱하기 360분의 30도. 제일 작은 거는 반지름은 6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30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여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이 모양 있지.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반씩 쪼개면 얘랑 똑같은 넓이들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옆에 있는 159번도 이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부채꼴 보이지? 여기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뺄 거야. 이해가? 다시 한번.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자.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자. 그럼 얘가 나오는 거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부채꼴 보면은 얘가 반지름이 4야. 여기.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여기는 90도지. 그래서 360분의 90 하면 이제 부채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이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4파이 마이너스 8이지. 여기 하나가. 자,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8개 있지? 곱하기 8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 방법을 알아야 되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 여기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니까 전체 넓이는 4야. 거기에서 여기 지금 내가 까만색으로 색칠한 넓이 하나를 구한 다음에 그거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방법 아까랑 똑같아. 요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줘라. 그래서 부채꼴 한번 구해볼게. 반지름 2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여기 90도 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결국 정리하면은 2야 그냥. 그래서 여기는 약분하면은 4분의 1이고 4 약분하면 1파이인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이 파이 마이너스 2야. 그런 게 몇 개 있다고? 여기? 2개 있지? 그 2개를 전체 넓이 4에서 빼라 이거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 합치면 8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지.